나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전시의 재정 여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입 여건은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들의 대형 투자 사업이라든지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구조를 지금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대전시의 재정은 더 큰 위기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재정을 줄이기 위한 긴축의 의미를 떠나서 지킬 건 지키고 미래 투자를 위한 민선 9기 행정 혁신, 재정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채무 현황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정 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금 조성액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만도 지금 5,400억 이상의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내년도에 가면 약 7천억 원 정도까지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 9기는 재정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단기 성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사업들의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재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방향은 크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설계를 실시했는데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71개 사업 총 6조 2천억 원 규모에 대해서 재설계를 했습니다. 방식은 이런 방식들로 점검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분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조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누렸던 무임교통 지원이 내년도부터는 일괄 정액 3만 원으로 월 3만 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도 1인당 250씩에서 보통 가구당 500만 원 지원하던 걸 3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규모를 축소해서 재정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매몰되는 사업들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립미술관이나 음악 전용 공연장은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만 장기 사업으로 재검토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칸 굴절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아예 일몰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라사랑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진척되고 있지 않는 사업이어서 이번에 일몰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사업도 일몰 사업에 편입해서 이번에 총 4,95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혁신에 우리 공직 사이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과 근무 방식도 개선해서 초과 근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고, 업무 추진비 절감이라든지 해외 여비를 줄이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임기 내 40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단계로 거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재정 건전화 방향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추진하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재원은 확보해서 변화하는 이러한 현 시국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미래 산업을 육성시키고 청년들을 위한 투자들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시장의 직속 기구로 AI 전략 총괄 기구를 설립해서 미래 산업을 계획하고 또 집중 투자하는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직주락의 그러한 공약 사업들도 촘촘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는 재원을 아끼지 않고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재정 혁신을 통해서 재정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고 또 불효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잘 아껴서 우리 시민과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청년들에 대한 투자,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서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재정 혁신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시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브리핑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소속, 성명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경제 이태희 기자님. 네, 매일경제 이태희 기자입니다. 사업 변경하는 것도 좀 보니까 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정교 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이 이제 사업 시점을 변경하는 시기를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2032년까지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2030년쯤에는 여기 유등천 저 안쪽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도로 포화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대전의 혼인율 증가의 배경 중 하나가 이제 결혼 장려금이 좀 꼽히고 있는데 좀 향후에는 이게 좀 증액될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좀 여쭤봅니다. 먼저 혼인율과 관련된 장려금 문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희망을 줬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사실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만 전체 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결혼 장려금은 전국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여전히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이 1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데가 전남이 한 200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300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 자체는 여전히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보탬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혼인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직접적인 것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건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또 도로 건설과 관련돼서 시기 조정은 저희가 대부분 가능한 토목 사업 중에서도 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거의 좀 다소 힘들더라도 재원을 정상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재원 조달이 안 돼서 시기를 조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속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팩트 정해준 기자님. 네, 더팩트 정혜진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일몰 사업은 대부분 민선 8기 때 추진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시기 조정이나 규모 장기 재검토 사업들 중에서는 사실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연속 사업들이 몇 개 좀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용수골 난간정사 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던 사업인데 요것마저도 계속 또 시기를 또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장기화된 사업들은 또 언제 다 완료를 하겠다는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시기나 아니면 일몰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일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도시의 어떤 환경이나 도시의 경쟁력, 또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여부를 우선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주변 개선 사업이라든지 교통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시민들의 편리성, 안전성과 관련돼서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그런 시기와 또 중요도를 고려해서 완급 조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있고 다만 지금 난간정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요와 관련된 시기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다라고 판단이 안 되는데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철도건설국장입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네, 철도건설국장입니다. 그 남간 정사구 도로 개설은 원래 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정도 저희가 한 수년이 될 것 같습니다. 32년도까지, 31년 31년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KBS 성명희 기자님. 네. 지금 지연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준공 시기에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약간 좀 자료 제출에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거는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시기가 조절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공정상의 일정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재정 문제 때문에 시기가 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보도 자료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굿모닝 충전 천재학 기자님. 네, 그 지금 대전시의 그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전 관광공사 그 원도심 이전 관련 질문인데요. 그 무리하게 이제 그 원도심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거의 빚을 내 가지고 지금 258억 이상의 그 이전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빚을 내다 보니까 원금과 이자로도 올해만 해도 한 53억 정도가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데 시행사의 뭐 이런 부실 그런 시행사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신탁사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타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대전시에서 이 마케팅 공사 아니라 관광공사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 예산 문제나 이런 과정에 대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기사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이미 저희가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이 관광공사 사업 매입 과정의 문제, 예산 운용에 관한 문제와 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과정상의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서 이미 인수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바고 저도 이런 감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 감사 결과물을 놓고 그 다음 법적 조치에 관한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우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대전일보 이준석 기자님. 대전일보 이준석입니다. 그 장기자동도 사업들 보면은 뭐 제2시립미술관 건립이나 음악 전용 공연장 건립, 뭐 대전학발전소와 시청사 부분 활용 이런 문화 예술 부분에 관한 것들이 좀 집중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시립미술관이나 음악 전용 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조금
노후 시설 뭐 이런 장기화 얘기를 하면서 그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시립미술관이나 공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대전시가 지금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라든지 우리 재정 운용에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는가를 보고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시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수행할 만큼의 경제적인 재정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업성조차도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0.013 이렇게 나오는 경제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동호인들이라든지 아마추어 활동가들을 위한 전시 공연장들 소규모 전시 공연장들은 오히려 민선 8기보다 민선 9기에서 더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고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연장에서 지금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한 1000석 규모의 지금 예술의 전당이 한 1600석 정도 되는데 1000석 내외 정도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송수련원의 공연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그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도심 일원에 이런 갤러리도 중소규모의 갤러리도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양한 전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예술가의 집도 지금 문화재단이 그곳에 있습니다만 온전히 우리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문화재단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전시와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도 민선 9기 내에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규모 그런 공연장은 지금 당장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질문을 손을 들어 유스핑 교수입니다. 네, 뉴스킴의 김수진 기자입니다. 오늘 재정혁신 발표 잘 들었는데요. 민선 9기 신규 공약 관련한 비용이 이제 잘 안 보여서요. 오늘 혁신안 만드시면서 아마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됐을 텐데 전체 공약에 대한 이행 비용이라든지 뭐 이에 대한 국비 부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국비 부담이라든지 이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 특단의 플랜 B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수위에서 재검토로 판단했던 장대 교차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것은 민선 9기 사업 종합계획 발표와는 상관없이 기존에 해왔던 그리고 하고자 준비해왔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민선 9기에 대한 것은 인수위 보고 의견서가 지난 14일, 7월 14일 날 그 의견서 백서가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민선 9기의 정책들을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다이어트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민선 9기의 종합적인 정책 계획을 발표할 기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때 민선 9기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 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대 교차로와 관련돼서는 좀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시죠. 네, 교통국장입니다.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장대 교차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때 이미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시는 같이 지금 유성그 BRT 도로가 지금 임시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됐고 그 지금 아직까지 개통이 되지 않는 부분은 BRT 도로에서 이제 호남지선 통과하는 지하 박스가 아직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설계까지 지금 마친 상태고 그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 저희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차도를 넘자마자 또 구암교차로가 있습니다. 구암교차로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LH공사하고 강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해가지고 LH에서 전액 그 445억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전액 그렇게 해서 입체하는 걸로 계획이 지금 돼 있고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교차로 자체가 이제 저희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 그쪽이 장대 교차로에서 구암교 내거리하고 구암역 상거리 그쪽의 교통량이 한 30% 이상 이쪽으로 분산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장대 교차로 입찰을 추진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 같이 호남 지선급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대 교차로 입찰을 시켜도 효과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 자체를 일단 BRT 도로 지하차도하고 구암교차로 입찰 이걸 준공시키고 교통량 분산 효과를 봐가면서 장대 교차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금 내부가 마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기 조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사업 분류가? 일단은 시기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다면 굳이 장대 교차로 입차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차 도로 한 개 건설하기 위해서는 400억 이상 자원이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크다면 굳이 그쪽에 입차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TJB 이효진 기자님.